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망할 남자, 철없는 한 남자 때문에 여기까지 사연을 보냈다고 합니다.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저희 가족만 빼고요. 온 가족이 다 죽겠어요. 바로 한 사람 때문인데요. 39이나 먹고 정신 못 차린 저희 형입니다. 1년 전 저희 형은 가게를 개업했는데요. 형 어디 갔어요? 가게 없네? 아, 사장님 근처 카페에 놀러 가셨습니다. 오늘도 형이 없네? 어디 갔어요? 사장님 기분 전환하러 푸켓 놀러 가셨습니다. 푸켓. 덕분에 가게 매출은 뚝뚝 떨어지는데 문제는요. 동생, 나 카드값 갚게 200만 원만. 엄마, 나 대출 갚게 400만 원만. 툭하면 가족들한테 손을 벌린다는 겁니다. 아, 형 제발 좀 가게에 신경 좀 써. 야, 너도 잔소리냐?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 가족들 말은 듣지도 신경 쓰지도 않는 저희 형. 파산당하면 정신 좀 차릴까요? 제발 저희 형 좀 말려주세요. 딱 들었을 때는 어때요? 저희 언니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저희 언니랑 언니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 언니가 그래요, 그런 줄 알았어요. 언니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다행히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생각보다 예상외로 예상외로. 저희 언니라고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답답하고. 생각에는 언니가 되게 일을 게을리할 줄 알았나 봐요. 네, 거의 안 나갈 줄 알았는데 남자들끼리는 이렇게 가끔 돈 꿔달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었어요, 여태까지? 저는 형이 있거든요. 네. 네, 형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형도 그랬다면은 물론 답답하고 좀 그렇긴 하겠지만 난 우리 형을 굉장히 믿고 리스펙트하는 게 있어가지고 돈이 필요하면은 싸우더라도 돈을 못 보내잖아. 인터넷 배킹 못 하니까. 동생 얘기를 한번 쭉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고민의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니, 형이 정확하게 지금 아까 뭐 가게를 차렸다는데 뭐 어떤 가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카스테라 매장을 운영 중인데요. 카스테라 네, 원래는 이제 작년에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현재는 좀 이제 거의 뭐 파산 직전까지 온 상태고요. 아니 오늘 카스테라가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거를 형이 보내준 거예요? 네, 나는 오늘 형편이야 그런 거. 그러면. 나는 형편이야. 예. 아니 근데 잘 되면은 정말 좋은데 지금 파산 직전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매출이 좀 어느 정도 나오기는 했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고서부터는 한 달 겨우 지났는데요. 네, 출근 자체가 한두 시나 돼야 되고 오후에는 또 알바생한테만 거의 맡겨놓은 상태에서 형은 가게 이제 없는 어디로 상태다 보니까 아.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형이 가게에 신경을 안 쓰고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오픈하고 한 두세 달 정도 지나고서부터 카페를 좀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랑 연애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아니 연애를 해도 가게는 해야죠. 그때부터 이제 정말 황당한 거는 본인 가게에는 거의 있지 않고 그 가게에 있어요? 여성분의 가게에 가서 계시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급으로 이제 계속 일을 도와주고 있는 상태인 도와준다면 거죠. 뭐 서빙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차를 탄다는 거예요? 뭐 일도 하면서 식자재 같은 거 또 구매도 다 해주고 근데 뭐 하필이면- 지금까지는 약간 로맨틱한 느낌도 아니 있어요. 하필이면 이게 차... 카페 직원분들 뭐 회식 자리가 있으면 형이 이제 100% 카페 왜? 그래 여자친구의 그 직원들. 그것도 형이 이제 부담을 하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랑 뭐 푸켓 여행도 갔다 왔더라고요. 아까 여행 갔다는 게 그 카페 주인이랑 같이 가신 거예요? 솔직히 가게만 잘 되면 그렇게 해주는 거 멋있죠. 멋있죠. 근데 자기 가게가 망이 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거지. 형이 금전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오픈할 때 아버님이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셨고요. 어머님이랑 저랑도 한 1천만 원 정도 해줬고 또 대출로도 한 3천만 원 정도 추가로 해줬고 뭐 금목걸이라든지 금팔찌도 다 거의 그냥 다 탕진하는 상황이네. 월세랑 뭐 공과금 다 밀리고 알바 직원 급여는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또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형이 이제 요청을 하면
아버지 몰래 매달 이제 뭐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해주시고 아내 몰래도 이제 또 몇백만 원 해주신 적 아내 몰래 아버지 몰래? 아니 지금 그럼 금목걸이 팔아서 저기 여행 간 거네요. 그런 그럼 상황에 덕이잖아. 이제 어머님이 예전에 이제 형님 명의로 준비해줬던 1,000만 원 이렇게 비상금 같은 통장이 네.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아, 상징하는 다 썼네 돈을. 아니 만약 이런 상황이면 마크는 형한테 인터넷 뱅킹해요? 직접 형. 마크 돈 좀 빌려줘. 아 빌려주긴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형한테 직접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 제발 어느 정도 네, 좀 그래도 정신 좀 차려. 네, 그거는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형한테 뭐라고 하면 이런 얘기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뭐 네가 뭘 아냐 내 상황에 대해서 아느냐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은 현재 좀 형에 대해서 좀 포기 상태로 들어가 그러니까 대화가 안 있는 되는군요. 거고요. 네. 나 카스테라 괜히 먹었나 봐. 진짜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아우 나 진짜 아니 근데 지금 언뜻 들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또 형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다를 수 있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족들이 다들 키가 크고 얼굴도 이렇게 좀 인물들이 좋네, 펀치하고 그러면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일단 이 가게를 너무 소홀히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인정하세요? 지금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름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카스테라가 하얀 곡선을 그리다 보니까 타개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여자친구 가게에서 레시피를 많이 제가 이제 배웠어요. 가게에 가서 레시피를 배우고 또 다음 날 와서 그걸 연습해보고 이런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저녁 늦게 오면은 이제 제가 당연히 이제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출근을 하면은 빵도 만들고 뭐 타르트도 만들고 모든 메뉴를 제가 다 만들어요. 근데 지금 아까 동생 말로는 그 본인 매장보다는 여자친구 카페에 가서 더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하던데. 나중에 가게를 합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서 배워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공과금도 못 내고 월급도 못 내서 손을 벌리고 있다면서요. 지금 가게를 내놓은 상태예요. 안 돼서 이제. 네. 경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힘든 게 지금 제 평생 처음이거든요. 처음이고. 아, 이런 적은 없었다. 네, 제가 가족들한테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것도 처음이에요. 그동안 도와달라는 말을 좀 창피해서 가족들한테 손 벌린 게 이번이 처음이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그러는데 예전엔 진짜 없었는데 요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전에는 술도 아예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밤에 논다라는 것 자체는 아예 없었던 착실하게 산 거야, 경우고요. 그거. 네. 뭐 월급을 받으면 교육비라든지 아이들 위주 본인 지출하는 부분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 좀 얘기를 하는 이해해 주면 되잖아요. 그 처음인데. 근데 형이 작년에 이제 이혼을 했어요. 예. 현재 이제 올해 10살, 8살 된 남자아이들 둘이 있는 상태고요. 둘을 다 형이 네, 케어하고 있고. 케어해요? 그렇게 있는 상태인데 아. 형이 이제 본인 스스로도 케어가 안 되다 보니까 식비라든지 뭐 의료비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지금 현재 부모님이 다 형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 여지까지 크면서 모아놓은 용돈, 세뱃돈 이렇게 되어있던 통장에도 이게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돈도 손댔다라고 들었어요. 쪼들리면 뭐 무슨 돈이라도 뭐. 네, 아버님이랑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단절한 상태고요. 아이고. 그런 근데,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럼 알바를 안 쓰고 본인이 거기서 일을 하면 알바비 인건비가 줄잖아요. 그럼 그렇지. 그만큼 손을 덜 벌릴 수 있잖아요. 아이들을 제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알바를 오후 알바만 쓰게 되는 거고 처음에 오픈할 때 평수가 좀 작은 평수에서 매장을 하는데 매니저 한 명에 아르바이트생이 3명 상시로 있었어요. 카스테라 매장이? 네. 그 작은데 몇 평인데요? 8평인데 8평인데? 그러니까 형이 없는 상태에서도 없이도 다 돌아가는 상태였고 야, 그거 직접 해야 되는 건데 원래 그 정도 평수. 인건비가 너무 과하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가족 입장에서도 뭔가 절실하게 뭔가 치열하게 열심히 하면서 야 이게 그래도 안 되네 하면은 좀 더 나도 어렵지만 뭐 좀 보탬이 될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푸켓에 놀러 가고 그다음에 자기도 지금 굉장히 힘든데 뭐 다른 그 가게 뭐 직원들 회식도 시켜주고 뭐 하는 게 지금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치.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이 할 그렇죠?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예, 대출까지 받아서 막 여행을 다녀오고 그거는 그 현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나 여자친구나 이제 많이 힘들 때라서 탈출구가 좀 필요했었어요. 근데 겸사겸사 메뉴도 좀 새로운 거를 좀 찾기 위해서 그게 이제 새로운 해외 메뉴를 여행이- 찾기 위해서 푸켓에 갔다고요? 푸켓 메뉴가 있나 보다. 그때는 네. 새로운 메뉴? 그럼 일본은요? 일본이 새로운 메뉴? 네, 먼저였었어요. 그다음 푸켓은 여행 머리 식히러 네, 힐링. 머리. 푸켓은 단순히 일본을 메뉴 선정을 하러 갔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맛집 투어 다니는 건데 저기- 형은 그렇게만 얘기를 예. 하니까. 저희가 볼 때도 그래요. 예. 그냥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이런 다음들이 현재는 뭐 어떤 상황이에요?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어요? 본인은 직원들 써가면서 아이들 본다라고 말은 했는데 예. 부모님한테만 기대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아빠랑 같이 있는데 큰애가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할머니 나 너무 배가 고픈데 와서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고. 밥을 안 먹인 거예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깜짝 놀라서 아이들 데리러 가서 챙겨 먹이고 최근에 이제 부모님이 2박 3일을 이제 지인분들이랑 여행 가신 적이 있는데 형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어요. 저녁은 꼭 좀 챙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형은 좀 신경을 쓰지 않고 부모님이 여행지에서 이제 전화로 배달을 시켜서 아이들한테 치킨을 시켜줬는데 아하이. 그 치킨을 갖고 이틀 동안 아이들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둘째 같은 경우는 8살 된 아이인데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다. 할머니 나 짜장면 사주면 안 돼요라고 했는데 이제 아빠는 나는 지금 짜장면 먹기가 싫으니까 그냥 먹지 말자라는 식으로 해서 둘째는 그냥 그날 저녁은 굶고. 아니 나는 다 이해가 되는데 왜 밥을 안 시켜주고 치킨을 먹게 하고 짜장면 달랬는데 안 시켜주고 먹는 거는 애들한테는 정말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치킨을 시켜준 것도 네. 부모님이 네. 여행 가서 거기서 배달 시켜준 거라면서요? 그 제가 아이들을 안 챙긴 게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밥을 사주려고 전화를 했더니 할머니가 치킨을 이미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배고프다고 해서 할머니한테 전화를 먼저 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아침을 안 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원래 아침을 안 먹어요. 저희 집이. 애들은 먹여서 보내야지. 아니 근데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입학한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가방을 사러 가자고 했는데 아빠랑만 가고 싶은 거죠. 아빠랑 같이. 걔는? 네, 그러니까 작은 아빠랑만 가는 것보다는 아빠도 같이 가고 싶은데 아빠는 평일에는 카페가 있으니까 같이 못 움직이고. 그럼 지금 부모님은 어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식이지만 좀 포기 상태다 이제는 너무 힘들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어머니 같은 경우가 몇 년 전에 암 수술 받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럼요. 그리고 또 아버님 같은 경우는 배달까지도 같이 하시다 보니까 어머님도 같이 주유소에 계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형이 좀 편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시선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거를 다 지금 저희가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요지는 카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형이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모든 가족들은 받겠네요.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지인들조차도 다 느끼고 있죠. 너무 형이 여자친구한테만 올인해서 형이 예전하고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많이 힘들어할 때 또 여자친구 덕분에 많이 이제 치유도 되고. 예. 죄송하지만 아이들 엄마랑은 연락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네, 16년도에 두 번째 가출을 하고 전혀 연락이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그 뒤로 네, 쭉. 네. 그러면 아이들도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겠네요. 갑자기 어느 날 엄마가 없어진 거잖아요. 저보다도 더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아빠도 없다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애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더 옆에 저기 있어줘야지 아빠란 존재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10살, 8살. 이게 굉장히 뭐, 예. 이때는 진짜 엄마가 없어진 그 충격 그럼. 때문에 되게 힘들 텐데 그럼요. 이때 아빠가 계속 옆에서 함께 보듬어줘야 되고 할 텐데 이게 약간 그러면 퇴행 현상 같은 거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도 나를 케어해주지 않고 나한테는 엄마 아빠가 지금 없는 건가 그러면서 관심을 받으려고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프로그램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때요? 괜찮아요? 어때요? 큰애 같은 경우는 뭐 자다가 오줌을 쌌다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10살인데 둘째 같은 경우는 폭력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성격이 난폭해지면서
항상 대화를 하면은 좀 부정적인 부분 이거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제가 해서 누가 좋아한다고요? 뭐 아빠가 이뻐해 주지도 않는데요. 뭐 아빠가 이뻐해 주지도 않는데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 해요? 네, 그리고 큰애 같은 경우는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현재 자기를 그거 제일 케어해주고 있는 나쁜데. 사람이 할머니란 걸 정확히 알고 있다 보니까 청소를 하거나 할머니가 하면 본인이 설거지를 하겠다라고 하고 뭐 밥 먹은 벌써부터? 자리를 치우고 좀 애어른 같이 뭐 하면서 할머니한테 저 잘했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유, 딱하다. 뭐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내가 아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큰애가 누구세요라고 하길래 뭐 작은 엄마라고 얘기를 하니까 번호가 왜 없냐고 물어봤어요. 작은 엄마가 최근에 전화 안 해서 번호를 지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나를 지금 현재 케어해주는 사람이 아니면 본인 휴대폰에서 다 차단해버려. 지우는 거예요. 아, 정리했구나, 네, 얘가. 나를.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고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어요. 큰애가 자기는 먹지 않고 고기를 계속 구워서 그릇에다 이제 옮겨놓는 거죠. 왜 안 먹냐고 물어보니까 이따 아빠 오면은 식사하셔야 되는 거라 해놓는 거고. 해바라기 해봐라. 네, 아이고, 아빠 해바라기네, 진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좀 가슴이 계속 아프죠. 지금 새로운 레시피를 찾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보통의 10살, 8살도 더 필요한데 지금 훨씬 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거든요. 큰애가 작은 애를 때리면서 너 때문에 엄마가 집 나간 거다. 너 때문에 엄마가 집 나간 거다.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 작은 애가 유치원에서 되게 잘 웃고 되게 밝아요. 인기도 많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제 아이가 웃지도 않고 수업 시간에 멍하니 그냥 정신을 놓고 있는다고. 정신을 놓고 있는다고. 아이고. 그거 들었을 때 너무 속상했죠. 그럼 아빠가 얼마나 속상해. 아휴. 아빠를 위해서 고기 남겨놨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네 들었어요. 그 말 들었을 때 어땠어요? 에이, 그렇지. 당연하지. 내 새끼인데. 근데 이게 참 그 어린 아이가 이거 한다고 뭐 누가 예뻐해줘요? 예뻐해줄 사람이 없는데 아빠가 뭐 이거 한다고 예뻐해주는 것도 아닌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 너무 정말, 가슴 아프네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아이들이 이제 그런다는 거 이제 들었을 때 여자친구 가게를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놀러 갔었어요. 네, 갈 때마다 여자친구가 잘 챙겨주고 예,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좋은 이모, 뭐 서비스 주는 이모, 뭐 이렇게 되게 좋아하고 그러면서 좀 안정도 찾아가고 그렇게 다투던 것도 많이 줄어들고. 사실 여자친구분 입장이 굉장히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아주 큰 용기를 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여기 나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쭉 저희가 잠깐 얘기를 들어봤는데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너무 집에 가고 싶은데요. 아이들한테 좀 등한시한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저한테만 너무 올인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 상황을 이겨내면서 아이들 케어하면서 저보고 그렇게 하라면은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못할 것 같은데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계속 부족한 부분인 거예요. 아니 근데 여자친구분은 남자친구가 거기 장사가 서툴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쪽 가게 와서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럼 장사를 먼저 하셨으면 가서 도와줄 수 있는데 카스테라 가게에서 한 번도 안 도와주셨어요? 상황이 그쪽에서 뭘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빵이 여름에는 잘 안 나가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뭐 계란에다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힘든 상황이었을 때 금전적으로 어려웠던 걸 알고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그때까지는 그렇게 심하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고. 그러면 그렇게 힘든데 푸켓 가고 일본 간 걸 되게 미안해했겠네요. 그걸 남자친구가 다 썼을 때. 남자친구가 다 쓰지 않았어요. 저희 여행 경비는 반반씩 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식 때는 돈을 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밥 사고 작은 돈을 쓰게 하죠. 하나도 안 쓰면 안 되니까. 그쵸. 근데 크게 들어갈 돈에는 제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해가 되네, 또 얘기 여자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들으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여자친구분께서
그래도 생각도 많이 해주시는 충분히 편인 것 다 같고.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빠진 것 같아요. 어떤 항상 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데 형이? 본인이 주어진 거는 아침 9시에 정확하게 오픈을 해야 되는 게 본인 현재 일이거든요. 가게가 나갈 때까지는 그래도 근태라는 게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게으른 거거든요. 오후에 출근해서 뭐 밤에 있고 밤을 새고 아침에 자고 이런 삶 자체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 왜 밤을 새고 아침에 자요? 형이 얘기할 때문에 때는 그런데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들었을 때는 레시피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근데 술도 뭐 안 드신다면서 이렇게 밤새서 아침에 주무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자친구만 만들 수 있는 메뉴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밤에 준비를 하면은 일찍 끝나면 1시, 보통 한 2시 정도가 돼요. 그럼 저는 그때까지 이제 재료 매입한 거 이제 정리를 하고 정산 보고 이런 걸 같이 이제 해주고요. 그럼 지금 동생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놀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같이 어떻게든 타개를 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라서 조금만 더 믿어줬으면 좋겠고요. 네. 네. 지금 형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기에 와서 처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했던 거는 저런 대화였는데 그러니까 형이랑 아버님이랑도 워낙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없애보자고 저 딴에는 또 중간에서 가족들끼리 최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밥을 먹자라고 해서 가족 모임도 하고 했는데 항상 그때마다 형은 카페 가고 있고 뭐 바빠서 못 온다라고 하니까 아니 한 달에 한 번 가족 모임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가족 모임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고 아니 지금 동생이 얘기하잖아요. 형이 참석을 안 한다고. 항상 빠지진 않거든요. 근데 가족 모임을 해서 대화를 나누면 좋은데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안 들으세요. 들어주질 않으시고 특히 아버지가 아빠가 하늘이 빨가면 빨간 거야. 그냥 들어. 시키는 대로만 해. 그냥 들어. 시키는 대로만 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옆에서 볼 때는 가족하고 지금 골이 깊어지는 게 느껴져요? 네. 왜냐면 장남이잖아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주질 않아요. 가족이니까 조금 더 믿어주고 지켜봐주고 잘할 수 있다라는 그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늘 다그치기만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벽이 생겨서 아버님 환갑 여행도 안 가신 거예요? 혹시 그런 거 있어요? 한갑 여행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아이들 통장에 손을 댄 것도 가족들은 못 도와줘라고 하고 저는 방법이 없고 정말 제가 울면서 그 통장을 그쵸, 애들 세뱃돈 모아둔 통장인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형한테 약간 진짜 하늘이 빨간 건 빨간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말이 안 통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형이 고집이 굉장히 세요. 형도 세. 네. 그래서 주유소에서 일할 때 뭐 손님들이랑 마찰이 너무 심했던 거죠. 주유하러 온 손님이 뭐 차를 뭐 반대 방향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 같은 주유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꼭 손님한테 시동을 다시 걸어서 차가 밀리는 상황인데도 차를 다시 돌려서 대라 뭐 이렇게 하는 정도로 좀 손님한테는 굉장히 FM적으로 하려고 해요. 약간 융통성이 좀 없구나. 본인한테는 굉장히 유하고 융통성 발휘를 하고 스스로한테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버님은 손님이랑 가급적이면 마찰이 나지 않게끔 좀 친절하게 좀 대해달라.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 아버님 딴에는 그냥 빨간 건 빨간 거라고 하면 좀 그렇게 좀 들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중간에 되게 힘들겠는데 약간. 그러니까. 동생이 제일 힘들겠다. 그 동네 저도- 떠나요. 이사가. 저도 지금 매장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거의 매일 오시다시피 하세요. 이런 일이 항상 발생이 되면 오셔서 손님이 없을 때 항상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와서 작년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갔었는데 그때 병원에서는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아서 좀 입원을 지금 당장 해야 되니까
아내분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병원을 다시 오라고도 했는데 이제 일 때문에 저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동생도 중간에서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고 심지어 정신과까지 갔다 왔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형은? 네,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동생은 어차피 해결이 안 되는 건데 부모님은 이제 답답하니까 저 때문에 답답하니까 동생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고 그럼 동생이 여기 왜 신청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좀 가족들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좀 듣고 그대로 해주길 이제 바라는 것 같아요. 제 지금 속마음이나 제 현실 깊이는 모르시고 이제 겉에서 보시기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다시 그 전에 제가 보여드리던 모습 계속 또 보여드릴 거니까 당연히 부모님은 지켜봐 드리죠. 근데 그거를 제가 볼 때는 한번 찾아가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내가 장남이라 말 못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아이가 둘이 있는데 가정을 또 원만히 꾸리지 못했던 어떤 자책감 같은 것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차라리 아버님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못 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형한테 솔직하게 이제 바라는 점, 여기에 신청한 가장 큰 이유 뭐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첫 번째는 가족이라는 거를 첫 번째로 좀 두고 앞으로 계속 살았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은 형이 없는 이 시간 정말 소중하다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근데 한다는 형이 거죠. 지금 얘기를 쭉 한 것처럼 조금만 믿고 기다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작년 봄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왔고요. 근데 바뀌는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100%. 그러니까 본인이 떳떳하게 내가 멋있는 모습으로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내가 할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부모님은 성공해서 오기보다는 미리 와서 얘기를 나누는 걸 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걸 택하세요. 우리 한 분 한 분. 예, 마크부터 한 분. 저는 고민을 누르겠습니다. 아빠를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좀 걱정이 돼서 아이들의 우선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는 마음에 네. 오늘 약간 해결이 된 느낌이어서 저는 고민이 이젠 괜찮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입니다. 왜냐면 사실 금전적인 문제나 가게 일 같은 거, 아버지와의 관계 같은 거는 본인이 노력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른이니까. 근데 아이들의 8살, 10살은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거라면 이제는 아이들과 부모님을 위한 선택도 이제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4, 3, 2, 1. 자, 동생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름 불러요. 광수가 광수예요? 네, 광수요. 네. 광수야, 광수? 네. 광수. 네. 아니 왜냐면 광수가 이름을 부르라고 했는데 머뭇거리다가 불렀는데 광수가 그래서 이름을 안 부르려고 했나? 광수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항상 걱정해주고 하는 거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고 좀 너무 받지 말아야 될 상처를 받아서 좀 가족들한테 좀 걱정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부모님하고 동생 마음 오늘 잘 들었고 이해했고 식구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좀 덜어주도록 노력하고 사랑한다. 뭐 혹시 방송을 보고 있을 부모님이나 또 아들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 아빠는 우리 아휴. 그냥 사랑한다고 해줘요. 예. 우리 애기들 사랑합니다. 어이. 여자친구가 너무 고마워요. 예, 형님의
그래도 이렇게 어루만져 줬네. 아, 그리고- 안 그랬으면 큰 방황한다고. 나 같은 여자 만나. 진짜 아주 현명하고 또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 괜히 사람들한테 오해받지 않게 우리 형님이 진짜 부지런히 악착같이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힘들 때도 아이들 곁에 있었다라는 걸 아이들은 기억하고 싶어하지 나중에 뭐 잘 됐을 때 딱 이렇게 오는 거는 아이들의 그 헛헛함을 메워주지 못할 것 같아요. 여유가 있을 때나 힘들 때나 늘 내 곁에는 아빠가 있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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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KBS KBS